날씬해지는 게 평생 소원이신 분들이 있죠. 그러면 막 무조건 와서 많이 빼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. 그런데 몸무게를 무작정 많이 빼는 게 좋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한 달에 어느 정도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까요? 요즘은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건강 정보를 들으면서 그냥 단순히 이제 뭐 살을 빼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체중이 늘어나다 보면 이제 체지방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고지혈증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것을 잘 알아서 그런 건지 젊은 남성분들도 다이어트 하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이어트 하면은 대개 여성분들이었거든요. 근데 요즘 그 비율이 점점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고 있더라고요. 자, 다이어트 대부분의 사람들 아주 말라있는 분들 말고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, 그런데 엊그제 이런 분이 오셨어요. 체중이 50kg밖에 안 나가는데 50kg였나? 키가 160이에요. 160인데 50kg 나가시면 적당한 거거든요. 저는 키 160도 안 되는데 50kg 나가거든요. 그런데 이게 자기 뼈의 굵기가 어떠냐, 뭐 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, 정상 몸무게가 사실은 다를 수가 있어요. 키가 150이어도 50kg이 정상인 사람이 있고 160cm이지만 50kg 정상이신 분이 있을 수 있고, 근데 이분은 160인데 50kg가 나가고 이게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항상 40kg 초반으로 나갔기 때문에 거기까지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. 살 빼러 오셨는데 안 빼도 된다고 제가 계속 설득을 했어요. 그래도 막 옷이 맞는 게 없어서 막 빼야 된대요. 자,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그럼 과연 또 얼마를 빼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인데요.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. 매일같이 맥주를 마시고 밤마다 이제 맥주를 한 두 캔씩 드신대요. 근데 운동은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40대 초반이셨는데 40대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이제 이렇게 체중이 는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불만이 그거죠. 왜 지금까지도 내내 그렇게 20대부터 지내왔는데 그동안은 살이 안 찌다가 지금 갑자기 찌냐 이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대로 돌려달래요.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. 우리가 나이가 들면 똑같이 먹어도 대사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,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지고 그걸 에너지화 시키는 그 대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그것이 지방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걸 감안해서 더 찌고 싶지 않다면 그 먹는 양을 줄이거나, 그러니까 밤늦게 먹는 거를 이제 하지 말거나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이제 그 방법이 있는 거고요. 근데 그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50대, 60대 되었을 때에 제가 그 많은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그 20대의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건강한 게 아니라 20대에 내가 가장 건강했을 때의 몸무게보다 한 10% 내지 15% 정도 늘어난 상태. 그러니까 내가 20대에 한 40kg였다. 그러면 50대에는 한 45kg 정도 이렇게 10% 내지 15% 정도 늘어난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더 좋다.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. 그러니까 계속해서 젊었을 때의 그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몸이 그 체온 유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지방이라는 것이 내 몸의 그 체온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근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, 그러니까 에너지를 잘 발산을 못, 몸이 자꾸 차가워지니까 그러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이어트 얘기를 하지만 자꾸 빼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0대, 60대에는 가장 그 아름다웠을 때, 내 몸에서 아름다웠을 때 그때보다 조금 더 10%, 15% 증량된 상태에서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.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나는 이제 진짜로 다이어트 해야 돼. 그렇다면 얼마나 빼야 되나? 이랬을 때 보통은 10% 안팎으로 조절을 하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내가 60kg이다. 그러면
한 달에 한 5kg 내지 6kg 정도, 이 정도 감량하는 것이 좋고요. 그런데 이제 고도비만일 경우는 좀 달라져요. 예를 들어서 60kg 나가던 사람이 90kg, 100kg가 나가요. 요즘은 100kg 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제가 보게 돼요.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kg 넘는 사람을 본 기억이 뭐 한두 번 이렇게밖에 없었는데, 요즘은 100kg 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어쨌든 60kg 나가다 갑자기 90kg, 100kg가 나갔어요. 이럴 경우에는 10%가 아니라 훨씬 더 빼도 사실은 괜찮아요. 그러니까 100kg이었다 그렇다면 한 10kg, 15kg 이 정도 빼도 사실상 크게 무리가 가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하고 다이어트 했던 분 중에서도 키가 185에 몸무게가 100kg 나가시는 분이 있었어요. 이분이 그렇게 키가 컸기 때문에 100kg라고 해도 많이 뚱뚱하진 않았어요. 그리고 남자분이셨고, 그래서 뭐 보기 싫어서 다이어트를 하러 오신 게 아니라, 이분이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서 5년 동안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지가 않고, 이제 점점 올라가서 500 이상으로 넘어가니까 위기감을 느껴서, 이러다가는 내가 이제 좀 위험한 혈관 질환이 올 수도 있겠구나 싶으니까 이제 오신 거예요.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15kg을 감량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둘째 달에도 또 정상적인 식사를 하시는데도 조금 더 빠져서 17kg가 빠졌거든요. 그래서 17kg가 빠지면서 한 달 만에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500이 넘어갔던 게 147이 되었어요. 이렇게 고도비, 물론 그분은 고도비만 아니었지만 어쨌든 체중이 90kg, 100kg 나가는 분들은 10% 이내가 아니라 그 이상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15kg, 20kg까지 빠지더라도 그것을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만 충분히 공급해 주면서, 그리고 운동을 병행을 하면서 체중을 감량한다면 그 정도는 상관없어요.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, 그러니까 급격하게 빼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10% 이내에서 서서히 조절하는 게 더 좋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70kg이다. 그러면 한 달에 이제 첫째 달에는 한 4, 5kg, 이제 5kg 정도 빼고, 그 다음 달에 또 한 4kg 빼고, 그 다음 달에 한 3kg 빼고, 그 다음 달에 2kg 빼고,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달에서 6달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을 하는 것이, 이렇게 갑작스럽게 뺐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빼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 하면, 채워졌던 게 한꺼번에 팍 빠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이게 축 늘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배가 축 늘어지고, 이런 팔 같은 데도 축 늘어져서 이게 이제 이렇게 흔들린다든지 되게 보기 싫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탄력도가 떨어지는 거죠. 이제 내가 운동을 해서 기르는 것보다 빠지는 게 너무 크니까, 그럴 때는 그걸 어쩔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조금 서서히 이렇게 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제 굶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 계실 텐데, 이제 그 부작용 중에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. 내가 이제 무조건 안 먹는 거죠. 그래서 그냥 닭가슴살 하나만 먹고, 아니면 뭐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하죠. 포도 하나만 먹고 또는 사과 하나만 먹고 이러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내 몸에 영양이 부족한 상태로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내 몸에서는 이제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필수 영양소들이 안 들어오네 싶으니까 내 몸에서 이제 그 이후에 음식이 들어오기만 하면 얘를 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요요 현상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음식을 제한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아니라, 그리고 이제 굶어서 다이어트를 하면 갑작스럽게 살이 빠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다이어트를 즐기지 마시고, 영양은 충분히 섭취하되 열량소만 낮추면서 한 달에 10% 이내로, 근데 첫 달에는 10% 이내지만 둘째 달, 셋째 달, 넷째 달 가면 갈수록 그 퍼센트를 더 줄여야 되는 거예요. 이제 이미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, 그러니까 팍 줄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조금씩만 빠지게 하면서 몸을 다져나가는 거죠. 그리고 내 몸을 거기에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들은 지금 현재 상태가 정상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얘가 한 달 잠깐 체중 빠졌다가 이제 그러고 나면 둘째 달 내가 막 먹어요. 그러면 바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영양이 부족해져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것도 있지만,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이전 상태, 그 한 달 이전 상태를 정상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. 자꾸 돌아가려고 하죠.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이제
그 세포가 완전히 물갈이 될 때까지 우리가 쭉 그 다이어트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다이어트는 한 달 계획을 잡으면 안 돼요. 갑작스럽게 최근에 찐 살 2kg, 3kg 빼는 거는 며칠만 해도 가능하겠죠. 그리고 그건 무조건 한 달 이내에 다 해결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좀 많은 몸무게를 유지했는데 그걸 빼고 싶다 했을 때는 한 달로 잡으면 그냥 거의 실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최소 3개월에서 6개월. 왜 그러냐면 내 몸의 세포들이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세포들 한번 물갈이가 되는데 최소한 한 6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부 세포는 2주 단위로 이제 바뀌지만 몸의 안에 있는 뭐 이제 간 세포라든지 간 세포는 한번 바뀌는 한 7개월 정도 걸리거든요. 눈 세포도 바뀌고 모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이렇게 한번 그 교체하는 데 있어서 그 주기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 몸이 한번 딱 물갈이가 되려면 한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가 걸려요. 그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서서히 다이어트를 하면 건강하게 그리고 예쁘게 이렇게 다이어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10% 이내 그리고 6개월에 걸쳐서 이런 다이어트 법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.